볼게. 자, 1번. 도형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하고 도형의 기본 3요소라는 게 있거든? 그게 뭐가 있는지 볼 거야. 도형은 얘들아 크게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이 있어. 우리 입체 도형 같은 거 생각해봐. 주사위도 있고 공도 있고 이런 애들 있지? 그리고 평면 도형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 기본의 3요소는 뭐냐면 쓰세요. 모든 도형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점, 선, 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한다. 봐 얘들아. 점이 원래 하나잖아. 그 하나를 점점점점 계속 찍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선이야. 그 다음에 섬들을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지는 게 면이야. 그러니까 점, 선, 면은 항상 기본 요소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첫 번째로 평면 도형. 얘는 삼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으로 점,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면끼리 만나버리면 입체 도형이 돼버리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체 도형.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 직육면체 그리고 원기둥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으로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써서 긴 거지. 딱 정리를 해보면 도형의 기본 3요소는 점선면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평면 도형 하나, 입체 도형 하나로 분류하면 되는 거야. 근데 평면 도형은 면끼리 겹쳐버리면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입체 도형이 되기 때문에 점하고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은 점, 선, 면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 거. 오케이? 왜냐면 직육면체 생각해봐. 우리 꼭지점 사실 점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선분. 걔는 어때? 선이잖아. 그치? 그리고 밑면, 옆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점, 선, 면 사이의 관계를 쓰라고 했거든? 자, 얘들아 봐봐. 점이 모이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지? 선이 된다 그랬지. 그거를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점이 모이면 직선. 그러니까 선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꾸불꾸불한 원 생각해봐. 걔네들 뭐라 그러지? 곡선 또는 곡선을 만든다. 그리고 선생님 선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했지? 면이 만들어진다 했지? 그래서 두 번째는 선이 모이면 평면 또는 곡면을 만든다. 여기서 곡면은 얘들아 뭐냐면 이렇게 둥근 면. 뭔지 알지? 원기둥 생각해보면 옆면이 둥글잖아. 그 곡면이라고 하는겨. 됐어요? 자, 그 다음 면이 모이면 선생님 뭐가 된다 했지?
직육면체 같은 누구? 입체 도형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단어 교점, 교선 얘네들을 배울 거거든? 근데 교점, 교선 얘들아 생각하면 돼. 두 직선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겹쳐버린 거야, X자 모양으로. 그럼 점이 가운데 겹치는 거 하나 뿅 생기지? 그렇지? 걔를 우리는 교점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면이 하나 있었어. A4 용지가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서 직선이 이렇게 A4 용지 위에 이렇게 뚫고 가버린대. 그럼 뚫은 그 점에 점이 하나 뿅 생기겠지? 그럼 걔도 교점인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교선은 뭐냐면 A4 두 개를 선생님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가지고 붙였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면하고 면이 만난 선이 하나가 이렇게 뿅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우리는 교선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 보여줄게. 봐봐. 우선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 한다. 그래서 선생님 교점을 먼저 보여주자면, 이거 그릴 수 있겠는 사람은 그려보세요. 자, 선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었어. 그 우리 여기에 점이 하나 뿅 생기잖아. 그치? 이 선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점을 교점.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한 A4 용지. 이렇게 A4 용지가 하나 있었어. 그러면 얘를 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선 하나가 얘를 뚫고 아래로 이렇게 뿅 가버린 거야. 그럼 면에서 생긴 이 선이 하나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치? 얘를 우리는 또 교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로 교선은, 이게 선생님 그림을 잘 그려보려고 하긴 할 텐데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여줄게. 우선 선생님 면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잘 그릴 수 있을까? 얘들아 기다려봐. 선생님 교재로 보여줄게. 그림을 못 그리겠어. 자, 봐봐. 교선 보여? 이렇게 면하고 면, 솔직히 그리기 어렵게 생겼지. 자, 면하고 면이 이렇게 만난 거야. 그럼 이때 겹치는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교선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도 안 그려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입체도형이 뿅 있었어. 근데 A4 용지로 얘를 이렇게 싹 썰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에 생기는 이 교선 있지? 잘라낸 이 면. 그치? 이걸 우리는 교선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이거는 A급 원리해설 책에 또 있어. 여튼 교점, 교선. 그림이 생각이 안 나면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4번. 직선의 결정 조건. 자,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조건이 필요하거든. 그 조건이 뭐냐면 한 점을 지나는 곡선은 무수히 많고 두 점을 지나는 곡선도
무수히 많다. 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으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봐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점이 이렇게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리는 직선이 사실 반듯하게 생긴 선이잖아. 얘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엄청 무수히 많겠지, 이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점이 두 개가 뿅 생겨버린 거야. 그럼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맞지? 이거를 글로 표현해 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직선, 반직선, 선분 이런 애들을 배워볼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직선을 먼저 볼게. 자, 직선의 정의를 쓰고 그림 및 기호로 표시를 하라고 했거든? 자, 직선 먼저 글로 써볼게.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직선 A, B 이렇게 쓰던가 또는 직선 BA 라 하고 기호로는 잘 봐 얘들아, 화살표 양쪽에 2개, 이게 직선이라는 소리야. 거기에다가 A, B니까 이렇게 써줄 거야. 근데 직선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반대로 BA라고도 써줄 수 있어. 이게 기호로 표시한 거야. 자, 그럼 그림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직선이 있었어. 근데 직선은 양 끝에 선생님이 화살표가 있다고 그랬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점을 선생님이 하나를 뿅 써주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에다 뿅 써주면 여기가 B. 그럼 얘가 직선 AB인 거야. 그러니까 직선은 위에 도형으로 나타낼 때 항상 화살표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해주면 돼. 근데 직선이 있으면 반직선도 있어.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직선을 반으로 쪼개버린 거야. 그럼 봐봐, 직선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당연히 반직선에는 화살표가 1개 있겠어, 2개 있겠어? 그렇지, 1개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봐봐, 글로 먼저 표현을 해볼게.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시작해가지고 점 B의 방향으로 뻗은 부분을 반직선 AB 라 하고 기호로 방금 우리들이 말한 화살표가 한 군데에만 있어. A, B와 같이 나타낸다. 이게 얘들아 아직도 실제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봐봐, 우리 직선은 직선 AB 또는 직선 B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잖아. 근데 반직선은 절대 안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반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던 거야, 직선이. 근데 여기가, 이건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어. 근데 직선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대. 그럼 얘는 시작하는 점이 A잖아. 그치? A에서 시작해서 B로 뿅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반직선 AB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봐. 만약에 이거를 하늘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시작점이 누구야? A야 B야? B지. 그리고 방향이 A 쪽으로 뿅 나가버리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반직선 BA라고 쓰는 거야. 그럼 봐봐. 직선의 방향이 AB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그치? BA는 왼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 그럼 절대 만날 수가 없겠지. 이렇게 멀어져 버리지. 그치? 그래서 얘는 반대로 쓰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근데 봐봐. 이게 또 문제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다른 색이 있나? 핑크색.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시작점이 A지. 그치? 그러면은 반직선 AB 방금 우리 했었지? 그럼 얘는 뭘까? 반직선 A, C.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거야. 시작점이 항상 같고 반직선은 보세요. 시작점이 항상 같고 가는 방향이 같으면 어딜 가든 상관이 없어.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반직선 AD랑 반직선 AB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 그럼 봐봐. 반직선 AC랑 반직선 CA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 항상 시작점하고 방향이 같아야 돼. 완전 중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면 여기가 시작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반직선 완전 중요해. 자, 그 다음 선분. 선분은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 우리 도형에서 선분, 기역, 니은, 선분, 니은, 디귿 많이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선분 글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직선 AB 위의 점 A에서 점 B까지의 부분을 선분 AB 또는 선분 BA 얘는 교환이 가능해요 라 하고 기호로 얘는 선분이기 때문에 그냥 화살표 없어 이렇게 써주면 돼. AB 또는 선분 BA와 같이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나타내보면 도형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니까 두 점을 얘들아 콕콕 찍고 끝도 없이 쭉 나가잖아? 그럼 걔는 직선이야. 근데 두 점을 콕콕 찍고 끝에서 끝이 이렇게 마감이 돼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선분이야. 그리고 반직선은 그냥 이렇게 화살표 하나 있나 없나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넘어가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써야 돼. 두 점 A, B를 잇는 선 중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 의 길이를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사실 두 점을 잇는 방법은 얘들아 이렇게 봐봐. 꼬불꼬불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치?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선분을 정의하는 거는 항상 가장 짧은 선분 이거 얘를 우리는 선분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높이 생각하면 돼. 우리 도형에서 보면 항상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가장 짧은 이 선을 우리는 높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중점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거든? 중, 가운데 중. 느낌 오지? 어떠겠어? 선분이 있으면 가운데에 점이 뿅 찍혀져 있으면 걔는 중점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말로 써볼게. 그러면 중점의 점이는 선분 A, B 위에 점 M에 대하여 선분 AM은 선분 BM일 때 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 한다. 말이 이상하게 길어, 그치? 근데 선생님 도형을 보면 설명을 해줄게. 선분 AB가 이렇게 있었어, 그치? 근데 가운데에 점을 뿅 찍은 거야. 가운데 중이라 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가운데에 점을 찍었으니까 A에서 M까지의 거리랑 B에서 M까지의 거리는 같겠지? 그치? 이건 얘들아 도형에서 이거는 같다고 표시해 준 거야. 알겠지? 이 사이의 거리가 얘들아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야, 친절하게. 알겠지? 막 이렇게 어려운 정의는 아니야, 중점은. 자, 그 다음 7번. 각의 정의를 쓰고 기호로 표현하래.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어. 근데 그냥 좀 어렵게 영어로 써보려고. 봐봐. 이렇게 선분이 하나가 뿅 있었어. 여기를 선생님이 O라고 할 거고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해볼게. 근데 글씨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이 선을 하나 이렇게 뿅 이은 거야. 그러면은 각의 모양이 나왔지? 그치? 여기 선생님 B라고 할게. 자, 그리고 그때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각을 A.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각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의 변이지, 각의 변. 그치? 각의 변이라고 읽을 거야.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있어 보이게. 각의 변. 그럼 얘는 있어 보이게 그냥 꼭지점 아니고 각의 꼭지점이라고 읽을 거예요. 자, 그럼 쓰면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 각 읽는 방법 알지? 각 AOB라 한다. 근데 BOA라고 읽어도 되지. 그래서 각 AOB는 기호로 우리 봐봐 초등학교 땐 각 기억 니은 디귿 뭐 각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제 너네 손 편하라고 기호로 알려줄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이렇게 각 AOB 글씨 쓸 게 줄었지. 기호로 친절히 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각 BOA 또는 각 O 또는 각 A와 같이 나타낸다. 근데 문제를 보면 각 A를 기호로 표시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봐봐. 각 A는 이미 각 A인데 얘를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못 쓴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 각 BOA라고 쓰던지 각 AOB라고 쓰던지 이렇게 쓰란 말이야. 어렵지 않지? 그냥 그대로 각을 읽어주면 돼. 이렇게. 아직까지 막 어렵진 않지? 어려워? 쓰느라 바빠? 말 시키지 마. 자, 그 다음 잠깐만 너네들 책에 혹시 이거 8번 나와 있어? 네. 크기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이거는 우선 빼놓을게. 알겠지?
그리고 9번. 자, 각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고 그려보라고 했거든? 우리 배웠어. 직각, 예각, 분각. 맞아. 직각, 예각, 둔각.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한각. 그걸 쓸 거야. 어떻게 알았어? 맞아. 자, 첫 번째로 얘가. 맞아. 근데 초등학교 때 나왔어, 얘가. 그치? 얘 뭐냐면 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은 각. 굳이 그려보자면 얘는 이렇게 직각이 있을 때 한 요 정도 라고 선생님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얘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각. 얘는 우리 평각은 얘들아 180도잖아. 그치? 그래서 평각의 크기의 2분의 1인 각. 선생님 생각엔 그냥 90도인 각 하면 될 것 같은데 있어 보이게 좀 써줬나 봐. 그래서 90도. 그럼 얘는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직각.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둔각.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 그러니까 부등호로 표시하면 둔각 180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직선으로 나타내 보자면 한 요 정도로 그릴게. 둔각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 평각. 얘는 각의 두 변이 한 직선을 이루는 각. 그래서 180도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얘가 당연히 평각이겠지? 이게 얘들아 각의 정의를 쓰고 기호로 표시하라고 했잖아.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 8번 띈 거야. 알겠지? A, B의 크기에 대한 정의를 쓰세요. 한 게 여기야. 알겠지? 각의 정의 표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한 개가 같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묶거나 그냥 이렇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각과 보각. 이거는 사실 이 언어가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할게. 알겠지? 자, 여각은 뭐냐면 두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일 때 두 각을 서로 여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도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각 x도를 합쳤을 때 여각이 되는 거. 그럼 x의 값은 50. 끝. 만약에 35도였어, 한 각이. 그러면 여각을 만드세요 하면은 55도. 이렇게. 그러니까 90도를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갑자기 보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줄게. 40도의 여각. 각 x의 크기는 40도 더하기 각 x가 9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 x는 50도야 라고 알려주는 겨.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기억이 날 것 같으면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럼 보각. 얘는 뭐냐면 두 각의 크기의 합이 맞아. 180도일 때 두 각을 서로 보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도 예를 들자면 40도의 보각. 각 x의 크기는 40도 더하기 각 x가 누가 나와야 된다고? 180도. 그래서 각 x는 당연히 40도.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냥 여각은 90도, 보각은 180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어렵지 않지? 나쁘지 않지? 나빠요. 나빠? 그래? 좀 말이 좀 하기 싫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해야지 어떡해. 그래서 그래도 해야 돼. 자, 그 다음 넘겨서 11번. 자, 여각과 보각의 크기도 각각 구하라고 했네. 그치? 자, 봐봐. 각 A가 지금 몇 도야? 자, 봐봐.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 평각이지? 네. 평각은 몇 도여야 돼? 180, 그렇지. 그러면 A를 구하려면 180에서 누굴 빼주면 돼? 135. 그렇지. 그래서 108, 어머, 지우개가 나와버렸네. 180에서 135도를 빼주기 때문에 45도야 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여각하고 보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45도에 대한 여각은 몇 도야? 45도. 그렇지. 그럼 보각은? 135. 그렇지. 나쁘지 않지? 자, 그리고 교각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교점은 두 선이 만났을 때 점이 뿅 생기는 걸 교점이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또 뭐 있었어? 교선. 교선은 어땠어? 면과 면이 만났을 때 뿅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교각은 뭘까? 선하고 선을 이었을 때 각이 몇 개 생겨? 4개. 4개 생기지? 그치? 그걸 우린 교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A,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D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한국말로 정의를 하면 교각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 자, 근데 보면 선생님이 색깔을 지금 다르게 표시를 해놨지 얘들아. 이게 뭐냐면은 이 밑에 나와 막국지각이거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 그걸 우리는 막국지각이라고 할 거야. 근데 우선 교각은 두 직선이 서로 만났을 때, 그치? 생기는 각, 4개의 각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바로 막국지각. 봐봐. 정의하고 성질을 쓸 건데 정의 먼저 써볼게. 막국지각. 얘는 똑같아.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각 중 마주보는 두 각. 그거를 막국지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위에 그림 보면 각 A하고 누구? C. 각 C. 그 다음에 각 B하고 각 D. 이렇게. 자, 그래서 막국지각의 성질은 막국지 뭐야 글씨 왜 이래? 막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우리 같다 표시 어떻게 할 거냐면 각 A는 각 C랑 같고 각 B는 각 D랑 같아 라고 써줄 거야. 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막국지각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크기는 항상 같구나. 그럼 너는 막국지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 14번. n개의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국지각은 몇 쌍인지 쓰래. 이게 뭐냐면 얘들아, 직선이 있었어. 근데 막국지각이 몇 쌍인지 너네한테 항상 구하라고 하거든. 언제 하나하나 다 세고 있어. 우리 초등학교 때 하나하나 다 셌거든. 일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 곱하기 n-1쌍이라고 할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막국지각 언제 세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왜냐면 2개짜리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또 3개짜리도 있을 거고, 막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직선이 EM 보니까 지금 몇 개였어? 방금 선생님 그린 거? 1개, 2개, 3개였지? 맞지? 그럼 얘의 막국지각은 3 곱하기 2 해가지고 6쌍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야. 됐어? 외워야 돼. n 곱하기 n-1쌍. 직선이 5개면은 막국지각은 몇 개겠어? 20개. 6개면은 30개. 7개면은 42개. 이렇게. 나쁘지 않지? 나중에 더 어마무시한 것들 나와. 겁주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수직의 정의를 쓰고 직선 AB하고 직선 CD를 이용해서 이를 기호로 나타내래. 수직, 직각 생각하면 돼. 직각. 자, 보세요.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이를 얘들아, 이들이다. 이들. 미안. 이들 두 직선은 서로 새로운 단어 직교 또는 수직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너희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거, 직선 AB 그 다음에 직선 CD 이렇게 와 같이 나타낸다. 왜? 좀 많이 쓰더라. 이게 수직이나 직교, 이거 안 까먹겠지? 그치? 까먹을 수가 없겠지? 수직이나 직교를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응? 이거 맞는데. 그랬어? 자, 그 다음 수선의 정의. 그럼 얘는 수선 뭐냐면 이렇게 만났어. 여기가 AB고 여기가 CD인 거야. 자, AB의 수선은 뭐예요? 하면 CD야. CD의 수선은 뭐예요? 하면 AB야. 그러니까 얘는 직교나 수직을 만들어주는 직선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로 써보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 한다. 어렵지 않지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거 이상한 말이 나와. 자, 직선 AB하고 직선 밖의 점 P에서 직선 AB의 수선을 그어가지고 수선의 발을 표시하래.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선생님 직선 하나를 뿅 그을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이 직선을 L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점을 하나 위에다가 쫑 이렇게 찍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싹 내리려고. 반듯하게 내렸지? 그럼 얘는 당연히 반듯하게 내렸으니까 뭘까? 직각이겠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할 거야. 그럼 봐봐. 직선에서 봐봐. 이 직선 밖에 점 P를 뿅 찍었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잖아. 맞아? 그럼 무슨 점이 생겼어, 여기에? H라는 점이 생겼지? 이 점이 우리는 수선의 발인 거야. 보세요. 이 점 H, 얘가 수선의 발. 그러니까 직각을 만들어낸 그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사이의 거리는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걸 보면 이어지는 거야. 자, 3번을 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누구? H에 대하여 선분 PH의 길이를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새로운 거 3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동의각, 두 번째는 억각, 세 번째는 동측내각. 근데 동측내각은 안 나와. 알고만 있으면 돼. 근데 동의각하고 억각은 뭐냐면 동의각, 같을 동,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할 거야. 억각, 엇갈려 있는 각을 억각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동의각을 모두 찾아서 쓰래. 자, 직선이 2개가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1, 2, 3, 4라고 순서를 매겨놓을게. 그리고 여기도 1, 2, 3, 4 하고 순서를 이렇게 매겨놓을게. 자, 그럼 A랑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누구야? 2. 그치? 자, 그 다음에 B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F 그렇지. C랑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G 그 다음에 D랑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H 같은 위치에 있는 각, 동의각. 그래서 얘 어떻게 쓸 거냐면 각 A와 각 E, 각 B와 각 F, 각 C와 각 G, 그 다음에 각 D와 각 H.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억각. 억각은 얘들아 엇갈려 있는 각이라고 했잖아. 지그재그를 생각하면 돼. 지그재그. 잘 봐. 내가 각 P 있지, 각 P. 얘의 억각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 각 B를 감싸서 지그재그 뿅 했네. 그치? 지그재그 했지? 그럼 각 B의 억각은 누가 되는 거야? 각 H가 되는 거야. 됐어? 이건 선생님 문제 풀면서 또 밟아줄게. 자, 그 다음에 각 C와 이제 누구 구할 거냐 봐. 각 C. 얘를 감싸서 지그재그로 뿅 했어. 그럼 얘는 누구야? 그렇지. 그래서 각 E. 얘는 이게 전부야. 왜냐면 여기서는 누구든 감쌀 수가 없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치?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지. 맞지? 여기 각이 없잖아. 얘도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각이 없지. 그래서 없어. 얘도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뭘까? 이 2개는
무슨 각일까? 막꼭지. 막꼭지각. 마주보고 있으니까 막꼭지각이라고 하는 거야. 억각은 지그재그.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동의각 이렇게 말한다고. 알겠지?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려. 틀리는 게 당연해. 자, 그럼 봐봐. 동측 내각을 모두 찾아 쓰라 했거든. 얘 뭐냐면 두 직선이 있었어. 그럼 이 안에 있는 각 B랑 누구? E. C랑 H. 그럼 선생님 얘랑 얘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공간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 공간에 있는 이 두 각을 동측 내각이라고 한다고. 얘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각 B와 각 E, 각 C와 각 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힘을 내서 두 문제만 하면 되겠어요. 두 문제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평행선의 성질 세 개를 쓰라고 했거든. 자, 평행한 두 직선 L, 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자, 말로 보니까 참 싫지?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야. L하고 M이 있었는데 얘네 둘을 지나는 N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말로 이렇게 쓴 거야. 이때 첫 번째, 동의각의 크기는 얘들아 어떻다고? 같아.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위에 그림 얘들아 L하고 M이 평행하지가 않았지. 근데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었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뿅! N이 하나가 이렇게 지난 거야. 그럼 얘네 둘은 지금 평행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 만약에 A가 있었네. 그럼 여기가 같은 위치에 있는 각 동의각이지. 맞아? 그럼 이 두 각의 크기가 어떨까? 같아. 그리고 만약에 이 각의 억각을 구할 거야. 그럼 이 각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감싼다고 했지? 그럼 얘의 억각은 누구냐면 여긴 거야, 여기. 그치? 그럼 억각의 크기도 어떨까? 같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평행. 됐어? 근데 아까 위에는 평행하다는 조건이 없지? 그래서 각의 크기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얘는 평행하다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평행. 알겠지? 그러면 억각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동측 내각의 크기는 180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동측 내각은 만약에 선생님 여기 150도라고 해버린 거야. 그럼 150도랑 세모를 더하면 몇 도야? 180도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가 세모가 30도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 세모도 억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30도겠지. 그럼 여기 마주보고 여기 이 각은 150도겠네. 그럼 동측 내각은 한 공간에 있는 두 각이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30도하고 150도를 더해버리니까 누가 나와? 180도. 150도랑 30도 더해버리니까 누가 나와? 180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18번. 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어쩌겠어, 해야지. 동의각부터 찾아볼게. X부터. 에이? 미안. 자, 얘들아, 80도의 동의각 어디야? 같은 위치에 있는 각. X. X지. 같은 위치에 있지. 그럼 X가 몇 도겠어? 80. 그렇지. 이거. 쉽지? 아니야? 일단 선생님 헷갈리니까 80 써놓을게. 자, 그 다음 이제 Y를 구할 거야. Y.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오빠. 그렇지. 봐봐. 잘 봐, 얘들아. 이거 봐봐. Y를 감싸서 이렇게 지그재그 만들어주지. 그럼 Y의 억각의 크기는 누구야? 그렇지. 각 Y는 6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y가 60도인 거 구했네, 우리. 여기 60도인 거. 그치? 이제 z를 구해줘야 되는데 z는 사실 얘랑 얘랑 마주보고 있지. 그럼 막곡지각 이용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우린 여기가 180도기 때문에, 그치? 맞아? 그러면은 여기 두 개 더한 거는 지금 100도여야 되는 소리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60도인 거 우리 구했지? 그럼 나머지 여긴 몇 도겠어? 40. 그렇지. 그럼 다 자연스럽게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각 z도 40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요? 됐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러면